봄이 오는 길목에서 벚꽃이 화려하게 흐드러지던 날, 이준석은 처음으로 김하은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하은의 모습이 햇살을 받아 빛나는 것 같았죠. 재벌가 이 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 순간만큼은 그저 13살 소년의 설레는 마음뿐이었어요. 안녕, 난 이준석이야. 내 옆자리에 앉게 됐어. 준석의 인사에 하은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맑고 영롱한 눈동자가 준석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준석은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것임을 직감했죠. 화려한 이그룹 본사 빌딩이 보이는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던 준석과 달리 하은은 도시 외곽의 작은 단칸방에서 조부모와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하은이 어릴 때 사고로 떠났고 할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준석은 용기를 내어 하은에게 고백했어요. 교정의 벚나무 아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하은의 뺨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도 오랫동안 준석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처지와 준석의 지위 차이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이죠. 나도 준석이 좋아해요. 준석은 하은의 집을 방문해 조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자의 여자친구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당황하셨지만 준석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여셨죠. 중학교 3학년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같은 명문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전화로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영어 단어를 외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우리 꼭 같은 고등학교 가자. 두 사람의 소원대로 그들은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 나란히 합격했어요. 하은은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맞춰 입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두 사람에게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도 이준석과 김하은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점심시간이면 교정 한쪽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죠. 하은은 준석보다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고 준석은 영어와 국어에 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성적을 향상시켜 나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두 사람은 더욱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진학이었죠. 하은은 경영학과를, 준석은 가업을 이을 준비를 위해 경제학과를 목표로 했어요. 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전날 준석은 하은에게 행운의 펜을 선물했어요. 내일 이걸로 답안지 작성해. 꼭 서울대 합격하자.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결과 발표일 하은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지만 준석은 아쉽게 불합격했습니다. 준석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내심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은아, 미안해. 같이 서울대 가자고 했는데. 하은은 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대학은 달라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학 2학년 준석에게 군 입대 통지서가 왔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은아, 나 다음 달에 입대해야 해. 20개월 동안 기다려줄 수 있어? 입대 전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준석은 하은에게 약속 반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약속이야. 제대하면 더 멋진 반지로 바꿔줄게. 제대 후 준석은 본격적으로
이 그룹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에 바빴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줄어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은 변함없었죠. 하은의 졸업식 날 준석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렸어요. 그날 밤 하은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석아, 나 장그룹에 최종 합격했어요. 준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장그룹은 이 그룹의 오랜 경쟁사였으니까요. 정말 축하해, 하은아. 준석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목소리에 묻어나는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그룹. 아버지가 수십 년간 경쟁해온 기업이었죠. 특히 한식 브랜드 사업에서는 두 그룹의 경쟁이 치열했어요. 하은이 장그룹에 입사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식품 마케팅부에서 신제품 기획을 담당하게 되었고 첫 프로젝트부터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동시에 준석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이 그룹의 해외 사업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은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그룹이 새로운 한식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장그룹도 비슷한 콘셉트의 브랜드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은아, 혹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새로운 한식 브랜드와 관련된 거야? 하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회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급한 목소리로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석아, 지금 어디야?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말을 꺼냈습니다. 준석아, 나 임신했어요. 준석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은아,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야. 우리 결혼하자. 그날 밤 준석은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라, 준석아. 준석은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이창호 회장은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장그룹에서 진행 중인 신규 프로젝트 정보다. 어떻게 이런 기밀 정보가 너에게 새어나간 건지 설명해 보거라. 준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이 그룹이 준비 중인 해외 진출 전략과 유사한 기획안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은의 집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 하은은 창백한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준석아, 회사에서 내가 이 그룹의 정보를 빼내왔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두 회사의 경쟁 속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은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하은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부모님을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시간 이창호 회장의 자택 거실에서 준석과 하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준석의 어머니 박미영 여사는 차갑게 하은을 바라보았고 이창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그룹 직원과 우리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놀랍군.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은은 제 여자친구이자 앞으로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곧 아이도 갖게 될 거고요. 박미영 여사의 차 잔이 탁자 위에 큰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임신이라고?
이창호 회장이 제안했어요. 김하은 씨,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이 그룹으로 이직하세요. 그러면 당신과 준석의 관계도 인정하고 아이도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하은을 찾아왔어요. 장그룹 회장 장태준이었습니다. 실은 당신의 조부모님과 나는 오래된 인연이 있어. 당신 할아버지가 위독하셨을 때 내가 병원비를 지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그랬었군요. 할머니가 가끔 은인분이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회장님이셨군요. 장그룹에 남아주게. 당신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어. 그리고 걱정 말게. 아이 문제는 내가 이창호와 직접 얘기해 볼 테니. 하은은 갈등에 빠졌어요. 조부모에 대한 은혜도 있고 장그룹에서의 경력도 중요했지만 준석과 아이의 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며칠 후 하은은 준석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준석아, 나 장그룹에 남기로 했어. 회장님이 우리 아이를 인정해 주신대. 준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은아, 아버지 말씀이 달랐어. 내가 장그룹에 남으면 우리 아이는 이 그룹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래. 하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회장님이 분명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두 그룹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하은의 임신 소식이 회사 내에 퍼지면서 장그룹에서는 하은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석의 어머니 박미영 여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김하은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이 봉투 안에는 3억 원이 있소. 준석과 헤어지고 그 아이도 지우시오.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준석과 계속 만난다면 당신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문을 닫게 될 거요. 그리고 당신은 한국에서 어떤 대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을 테고. 하은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그룹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을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내로 답을 알려주시오. 만약 거절한다면 방금 말한 모든 일이 현실이 될 거요. 그날 저녁 하은은 쇠약한 몸을 이끌고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은아,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마라. 내가 행복한 게 할머니는 제일 중요하다. 재벌가 며느리 되는 것보다 내가 웃으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날 밤 준석은 미국 본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에서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준석과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일주일 후 하은은 장그룹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박미영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준석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박미영 여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현명한 선택이요. 그럼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 할머니의 가게는 그대로 두시고 장그룹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하은은 가방을 꾸렸어요.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할머니에게는 해외 연수를 간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에게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요. 준석에게 미안해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서.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한 결정이에요. 나를 찾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아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은은 서울을 떠나 멀리 남쪽의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20년이 흐른 서울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높아졌고 한강변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이그룹의 새 본사였어요. 이준석은 넓은 창문으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살이 된 그는 이제 이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창호 회장은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준석은 그룹의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죠. 준석은 책상 위의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어요. 25살 때의 자신과 김하은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하은을 잊지 못했어요. 회장님, 오전 회의 시간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준석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시작하지요. 오늘은 신입사원 채용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인사부장님 진행해 주세요. 준석은 무심코 서류를 넘기다가 한 지원자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서윤, 나이는 23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과거 장그룹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지방에서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석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서윤의 얼굴은 25살 때의 하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썹과 인매도 보였죠. 이서윤 씨를 내가 직접 면접 보겠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신입사원을 직접 면접 본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서윤은 준석의 기억 속 하은을 떠올리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서윤입니다. 서윤을 면접하며 준석은 어머니에 대해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장그룹에 계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부서셨나? 어머니는 20년 전 장그룹 식품마케팅부에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퇴사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머니의 성함이 김지영입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서윤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준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은이 서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구나. 편찮으시다고? 무슨 병이신가? 암이에요.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는데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준석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은이 아프다니. 그것도 암이라니.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준석의 눈에 침대에 누워있는 하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야윈 몸,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그는 하은의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은 잠든 것 같았어요.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은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없는 듯 했지만 곧 준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명해졌습니다. 석?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약했지만 준석의 귀에는 뚜렷하게 들렸어요. 하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인가? 준석은 하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꿈이 아니야, 하은아. 정말 나야. 어떻게 여기에? 서윤이가 우리 회사에 취직했어. 그리고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지. 하은은 놀란 눈으로 준석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이를 만났어? 어제 면접을 봤어. 너를 닮았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준석의 얼굴을 만졌어요. 하은아, 너를 찾느라 미칠 뻔했어.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야? 하은은 힘들게 숨을 내쉬었어요. 너의 어머니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의 미래를 망칠 거라고 했어. 하은은 준석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게 쓴 편지야. 언젠가 내가 서윤이를 만나게 될 것 같아서 준비해뒀어. 준석이 편지를 읽는 동안 하은은 그를 지켜보았어요. 편지에는 하은이 떠난 진짜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영 여사의 협박뿐만 아니라 준석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위험하다는 거짓말, 그리고 장 회장의 압박까지. 편지를 다 읽은 준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은아,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더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는 준석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서윤이와 함께 할게. 나의 딸로 이 그룹의 후계자로 키워갈게. 약속할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어요. 엄마, 일어났어? 오늘은 좀 어떠세요? 서윤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준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서윤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준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석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병문안 왔네. 이서윤 씨의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하은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이분은 회사 회장님이시구나. 어제 면접 보면서 많이 긴장했겠다. 서윤은 엄마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웃었습니다. 응, 처음에는 놀랐지만 회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 덕분에 합격했어. 준석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지만 아직 그녀는 자신을 단지 회사 회장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윤은 자신의 학창 시절과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석은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은은 대부분 듣기만 했지만 가끔 미소 지으며 작은 코멘트를 더했죠. 다음 날 하은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서윤은 병실 밖 복도에서 준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저희 엄마를 챙겨주시는 건가요? 단순히 직원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준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20년 전 나는 너의 어머니와 깊은 인연이 있었단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연이라뇨? 우리는 대학 시절 알게 되었지. 그리고 서로 사랑했어. 서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준석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서윤아. 내가 내 아버지란다. 7장 계속. 서윤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준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석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병문안 왔네. 이서윤 씨의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하은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이분은 회사 회장님이시구나. 어제 면접 보면서 많이 긴장했겠다. 서윤은 엄마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웃었습니다. 응, 처음에는 놀랐지만 회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 덕분에 합격했어. 준석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지만 아직 그녀는 자신을 단지 회사 회장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윤은 자신의 학창 시절과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석은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은은 대부분 듣기만 했지만 가끔 미소 지으며 작은 코멘트를 더했죠. 다음 날 하은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서윤은 병실 밖 복도에서 준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저희 엄마를 챙겨주시는 건가요? 단순히 직원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준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20년 전 나는 너의 어머니와 깊은 인연이 있었단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연이라뇨? 우리는 대학 시절 알게 되었지. 그리고 서로 사랑했어. 서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준석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서윤아. 내가 내 아버지란다. 8장. 서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건 너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 우리 가족과 장그룹의 압력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 너의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고 홀로 널 키웠단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평생 엄마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신 거예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정말 강인한 사람이야. 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 서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는 혼란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알고 자란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증명해 보세요. 정말 제 아버지라는 증거를. 준석은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하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진이야. 내가 군대에 가기 직전에 찍은 거지. 서윤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사진 속 젊은 하은은 지금의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준석의 눈매와 인매는 분명 자신이 거울에서 보던 모습과 같았죠.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다니. 준석은 서윤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더 일찍 너희를 찾았어야 했는데. 서윤은 준석의 품에서 가만히 울었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남은 시간 동안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준석, 하은, 서윤은 진정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하은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준석과 서윤은 하은의 침대 양쪽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은아, 내가 여기 있어. 서윤이도 여기 있어. 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너희 둘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셔서. 하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너희 둘 다. 사랑해.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숨이 멈추었어요.
하은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하은의 장례식 후 준석은 공식적으로 서윤을 자신의 딸로 인정했어요. 서윤은 약속대로 이 그룹에 입사했고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타고난 리더십과 뛰어난 능력은 곧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준석은 서윤에게 오래된 앨범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준석과 하은의 행복했던 시간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어요. 엄마는 제가 물을 때마다 멋진 사람이었다고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보니 정말 그랬네요. 준석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윤아, 내가 너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 서윤은 준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엄마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하은이 떠난 지 5년째 되던 날, 준석과 서윤은 부산의 묘지를 찾았어요. 그들은 하은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깊은 밤, 준석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마치 하은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는 작게 속삭였어요. 하은아, 보고 있지?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내가 꿈꾸던 대로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그리고 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 서울의 밤하늘 아래 이준석과 이서윤, 그리고 영원히 그들 곁에 있을 김하은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여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